잔인하다고 하시겠지만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들어보시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올해 69세입니다. 5년 전에 남편은 폐암으로 외아들 하나만 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어릴 때는 효자이면서 공부도 잘하여 좋은 대학도 갔어요. 7년 전에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첫인상은 좋았어요. 얼굴도 예쁘고 예의 바르게 어머니 잘 모시게요. 바보스럽게 그 말을 믿었어요. 결혼 초반에 명절 때 왕래도 자주 하였고 손자가 있으니 제 삶의 낙으로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뛰어와서 안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2년 전부터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아 약으로 조절하다가 점점 병이 악화가 되어 신장, 눈, 다리까지 합병증이 생겨 결국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본색이 나타났어요. 입원 첫날 아들이 병원에 왔으나 며느리는 손자 봐야 한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원 일주일이 되어도 아들은 집사람 바빠 손자도 봐야 하고 라는 핑계로 오지 않더니 아들도 자주 오지 않으면서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 하더군요. 간병인을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루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으로 돈이 아까워서 혼자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며느리가 불쑥 나타나 어머니 그동안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죄송하다며 제가 오늘부터 간병해 드릴게요. 하더군요. 저는 감동했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마음을 연 거구나 라고 생각한 것 저의 오해였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으며 물 좀 떠다 줄래? 해도 네. 잠깐만요. 10분 후에 물을 주며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어머니 제가 간호사 부르게요 하고 며느리가 직접 안 도와주고 계속 핸드폰만 봤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가서 쉬라고 하니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자야죠. 하면서 소파에 잤으나 새벽에 제가 기침해도 안 일어났어요. 간호사를 제가 직접 불렀어요. 며느리는 왔지만 간병은 안 하고 핸드폰만 봤어요. 화장실 가려고 하면 간호사 불러드릴게요. 등 좀 긁어줄래? 손이 약해서요. 간호사한테 부탁하세요. 며느리는 일주일째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간병은 안 하면서 병실에만 있는 게 간병인가요? 퇴원하는 날 며느리가 간병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일주일 간병했으니 하루 10만 원이니 70만 원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간병비를 달라는 소리냐고 하니 당연하죠.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 있었으니. 하지만 넌 가족이잖니. 그래도 일은 일이잖아요. 간병인 쓰면 더 비싸요. 간병인 하루에 15만 원이에요. 전 10만 원만 받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지만 70만 원을 보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혼자 집에 와서 울었어요.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어 한 달 후 또 입원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하며 아내가 또 간병한다고 하여 거절을 하자 아내가 서운해 하던데요. 자기가 간병하겠다는데 왜 안 시키냐고. 그냥 며느리 쓰세요. 간병비 드리면 되잖아요. 하여 반강요로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핸드폰, 간호사 호출, 아무것도 안 하고 2주를 보내고 간병비 요구로 140만 원을 보냈어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6개월 동안 4번이나 병원 입원을 하게 되어 매번 며느리는 간병비를 받아갔어요. 총 500만 원. 제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 적금을 해약을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오빠가 사업이 잘 안 되지 않아 빚이 많이 졌고 생활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이랑 30년 산 집을 2천만 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어머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은 집으로 옮겨서 남은 돈으로 빚을 갚아달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아들이 2천만 원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엄마 돈 없어. 집 좀 팔아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집을 팔아 빚 2천 갚고 작은 원룸을 구매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작고 좁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했지만 아들이 잘 되면 된다고 제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아들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은 어때? 잘 되고 있어요. 라는 짧은 대답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6개월 후 당뇨 발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다가 아들아, 엄마 입원했어 라고 알려주었지만 지금 너무 바쁘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병인 채용하니 하루 15만 원, 일주일에 100만 원. 너무 부담이 되었어요. 퇴원하는 날 아들이 며느리랑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응. 어머니 저희가 못 와서 죄송해요. 며느리가 저희 집 급한 일이 생겨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돈 없어. 어머니 원룸 팔면 되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인간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뜯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고민 끝에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 재산을 전액 기부하고 싶어요. 원룸을 팔은 돈과 통장에 있던 돈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고아원에 기부했어요. 증서를 받고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월세 30만 원으로 고시원으로 이사하고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고시원에 이사했다고 하니 원룸을 팔았던 돈은 어디 있어? 기부했다고 하니 아들은 비명소리를 지렸어요. 그 돈으로 우리 빚 갚아야 하는데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제 너희들 도와줄 거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찾아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돈을 왜? 기부해요. 우리에게 줘야죠. 너희한테 줄 돈 없어. 어머니가 우리 인생 망쳤어요. 내 인생은 누가 망쳤는데? 뭐라고요? 난 너희한테 간병비까지 줬어. 며느리가 간병비를 받아가는 거 본 적 있어? 그건 집도 팔았어. 30년 산 집을 너희 빚 갚아주려고. 어머니 원룸 판 돈도 우리 도와줬어야죠. 어이가 없었어요. 이젠 인연이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며 나가. 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늙은이가 미쳤어. 욕을 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일주일 후 고아원에서 여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새 책걸상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꼭 놀러 오세요. 아이들이 인사드리고 싶대요. 고아원을 방문하니 아이들이 웃으면서 달려왔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새 책상 생겼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돈이 가치 있게 쓰인 거구나. 며느리 명품 가방, 아들 도박빚 갚는데 쓰이는 것보다 아이들 웃음 만드는 게 훨씬 보람있는 쓰임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아들 며느리하고는 연락은 안 하고 지내지만 손주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연금으로 겨우겨우 살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더 이상 뜯어먹힐 게 없고 이용당하지 않으니까. 가끔 고아원에서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내 돈이 저렇게 웃는 얼굴을 만들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인들은 말하죠. 그래도 아들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들은 제가 낳았지만 저를 엄마로 생각 안 하고 ATM으로만 생각한 거라로. 며느리는 제가 며느리로 받았지만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 안 하고 돈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 인생을 바칠 필요 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아이들이라도 웃게 만드는 게 좋아요. 며느리가 간병비 챙겨간 날에 전 결심을 한 계기가 되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한 곳이 아닌 진짜 필요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지금 후회? 아닙니다. 조금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누군가 제 돈 노리고 전화할까봐, 누가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까봐 이젠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지금은 진짜 자유와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은 없겠죠? 자식이 당신을 ATM으로만 보는지 며느리가 당신을 돈줄로만 본다면 그런 인연은 끊으세요. 재산을 정리하고 기부하세요. 후회되지 않아요. 오히려 속 시원해요. 그리고 부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키세요.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